1996년 인류는 수십 킬로에 달하는 초대형 우주선을 앞세우고 지구를 침공했던 외계인과의 전쟁에서 가까스로 승리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올해 2016년, 그 외계인들이 또다시 지구를 침공합니다. 재난영화 전문감독으로 불릴 만큼 여러 영화에서 지구를 대재앙으로 빠뜨렸던 롤랜드 에머리 감독이 20년 만에 선보이는 인디펜던스 데이의 속편,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 오늘은 SF 장르의 열혈 팬으로서 엄청난 기대와 흥분을 감출 수 없는 이 전설적인 귀환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They'd like to get the landmarks. 위기와 재난 속에 피어나는 끈끈한 사랑, Gotta go now, honey. Daddy, no. 희생, 그리고 새로운 희망. 드라마틱한 전개와 영화적인 스펙타클로 재난은 오래전부터 블록버스터 영화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영화기술의 한계와 한정된 제작비로 재난영화 장르의 시작은 인류의 존재를 위협하는 대재앙이라기보다는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적 재난에 더 높은 비중을 보였었습니다. 1996년 롤랜드 에머리 감독의 인디펜던스 데이는 이런 한계를 깨고 지구 전체를 재앙으로 몰고 간 최초의 블록버스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액션 영화 한 편 만들기도 버거운 7천만 불의 제작비로 영화 속에서 전세계를 초토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당시 전세계 박스오피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제작비 10배가 넘는 8억 1,700만 불의 흥행 기록으로 그해 최고의 히트작이 된 것은 물론이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타이타닉의 뒤를 이어서 역대 재난영화 2위의 흥행 기록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화 역사상 가장 많은 미니어처가 사용되면서 더해진 사실적인 재난 장면은 그의 아카데미 시각효과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개봉 당시에는 센세이션이라고 해도 될 만큼 인디펜던스 데이는 분명 그 스케일과 흥행면에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디펜던스 데이를 아주 독창적인 영화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엄청난 크기의 원형 우주선은 1984년 방영됐던 TV 시리즈 V에서 등장했던 우주선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광판 물빛으로 외계인 우주선과 교신을 시도하는 방식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미지아의 조우, 우주선과 전투기의 화려한 공중전은 스타워즈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시감이 있었던 인디펜던스 데이의 장면과 설정들은 또다시 이후의 영화들에서 적극적으로 차용되면서 거대한 영화적 스케일을 대변하는 교과서 같은 영화로 자리잡게 됩니다. 스크린에 피사체가 등장하지 않아도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만으로 그 거대함을 짐작하게 만드는 이 장면은 수많은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사용되면서 거대한 스케일을 표현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랜드마크의 파괴 장면 역시도 재난영화뿐만 아니라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빠질 수 없는 전형이 되었죠. (20년) 만에 인디펜던스 데이 속편이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우려했던 점은 스케일 지상주의로 불리는 에머리 감독이 더 이상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었습니다. 솔직히 웬만한 랜드마크는 이미 다 무너뜨렸습니다. 웬만한 재난도 이미 다 다뤘습니다. 더불어서 이제는 꼭 재난영화가 아니더라도 헐리우드 블록버스터에서 부수고 무너뜨리는 장면들은 너무 보편화되었죠.
슈퍼히어로 장르가 득세하게 되면서 이들의 전쟁이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화려한 특수효과를 앞세운 여러 새로운 재난영화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럼 20년 만에 돌아오는 원조 블록버스터의 귀환에서 과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Now what do we do? 먼저 스케일 지상주의 에머리 감독에게서 스케일을 빼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그 명성답게 정말 작정하고 스케일을 키워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외계인의 우주선만 보더라도 전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는데요. 예고편 중간에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It's touchdown over the Atlantic. Which part? All of it. 아틀란틱 오션, 즉 대서양을 가득 메울 만한 우주선이 얼마나 큰지 제가 지도에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면적으로 따져보면 거의 남아메리카 대륙과 비슷한 크기의 우주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장면으로 보면 외계인의 크기도 거의 역대급으로 커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계인의 침공으로 일어나는 재난 상황 역시도 그 규모 면에서 실망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바탕으로 추측해보면 외계인들의 주 공격은 지구의 중력을 조정하는 장치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표면이 흔들려서 무언가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분명 예고편에서 보여주지 않은 획기적인 스펙타클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타임라인이 새롭게 바뀌면서 발전된 과학기술을 가진 이번 영화의 배경은 지구를 넘어서 우주까지 가기에 충분합니다. 더 이상 지구에서 부술 만한 새로운 랜드마크가 없는 에머리 감독이 이제는 달까지도 부숴버릴 수 있게 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예고편 장면으로만 보면 정말 달에서도 모종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지구를 넘어서 우주에서는 도대체 어떤 것을 부수게 될지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 years ago, the world escaped the clutches of extinction. 스케일 이외에도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에서 눈여겨볼 만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타임라인이라는 설정입니다. 영화의 배경은 2016년이지만 이 2016년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2016년과는 전혀 다릅니다. The power to survive. 1편의 배경이었던 1996년 외계인과의 전쟁 이후부터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20년이 흘렀다는 설정인데요. 인류는 외계인의 잔해에서 그들의 문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과학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뤘고 그들과의 전쟁 이후 재건된 지구의 모습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에서 현실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1편이 현실 세계의 인류와 미래 문명의 외계인이 격돌한 이야기였다면 이번 2편은 양쪽 모두 진보한 문명이 충돌하는 전혀 다른 전쟁의 양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타임라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관은 1편에 비해서 SF적인 색채를 훨씬 강화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1편의 놀라움을 아직 간직하고 있는 저로서는 20년 만에 성사되는 이 외계인과의 빅매치가 흥분과 기대로 다가오는 게 사실입니다. 슈퍼히어로 장르가 대세를 이루면서 대규모 SF 장르가 뜸했던 요즘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가 가뭄의 단비 같은 SF 영화로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1996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영화 속에서 새롭게 설정된 세계관을 정리하는 영상을 녹화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빨강도깨비였습니다.